남중국해의 파도 너머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언제나 약자의 자리에 서 있던 필리핀, 그리고 그 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민 한국. 겉으로 드러난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만 단 한 사람의 목격자가 오늘 처음으로 그 침묵을 깨고자 한다. 그는 필리핀의 전략가이자 국방자문을 지낸 라파엘 도밍고 박사다. 그의 입을 통해 밝혀질 이 고백은 국제사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철저히 감춰진 비밀의 기록이다. 한국이 어떻게 팔라완의 어둠 속에서 두 척의 미니 잠수함을 건네주었는지, 왜 필리핀이 이름 없는 섬 하나를 자발적으로 내어주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세계의 균형을 흔들 잠재력을 품게 되었는지.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독자들은 곧 한 증인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라파엘 도밍고라고 한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평생 바다를 연구하며 살아왔다. 해양 전략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대학 강단과 연구소를 오가며 이 나라가 직면한 안보의 허점을 분석해왔다. 한때는 국방부 자문으로 일하면서 바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 회의에 참석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밝히려는 이야기는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회의록에도 남아있지 않다. 이 글을 쓰는 순간조차 손끝이 떨리고 숨결이 거칠어진다. 내가 가진 경력이나 명성 따위는 이 고백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비밀에 접근했지만 그 가운데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보아왔던 군사기밀, 외교문서, 국제협정은 언젠가는 공개될 운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해제되고 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게 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쓰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영원히 감춰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그 어떤 언론도, 어떤 연구자도, 심지어 필리핀 정부의 고위층조차 모르는 비밀. 단지 극소수의 사람만이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진실이다. 나는 이 진실을 오래도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왜냐하면 한마디 잘못된 언급이 동맹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국제적 압력의 소용돌이에 밀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 자신이 언제까지 이 기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전략이나 군사적 거래가 아니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보여준 설명할 수 없는 신뢰와 헌신의 기록이었다.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역사의 한 조각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는 언론인이 아니다. 학자이자 연구자이며 전략가로 살아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감정적인 미화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지금 이 문장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처음 그 비밀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전율을 다시 느낀다. 마닐라의 한 폐쇄된 회의실에서 모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지고 휴대전화는 철저히 수거된 채 극소수 인원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처음 들은 단어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때의 침묵은 곧 거대한 고백으로 이어졌다. 나는 지금 그 고백을 다시 꺼내려 한다. 한국이 필리핀에 은밀하게 두 척의 KSS-X급 소형 잠수함을 전달했다. 이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세계 지도가 다르게 보였다. 필리핀은 언제나 주변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동북아의 한 나라가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다. 더구나 그것은 총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깊은 바닷속을 지배할 수 있는 잠수함이었다. 우리 군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눈으로만 보아온 무기체계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 기록에도 국제보고서에도 단 한 줄 나오지 않는다. 그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맹세를 했다. 이 비밀은 오직 우리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세상 어느 곳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내가 이 고백을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언젠가 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필리핀의 한 전략가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둘러싼 충격과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글은 어쩌면 영원히 세상에 공개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혹여라도 누군가 읽게 된다면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음을 알게 되리라. 나는 이제 첫 문장을 마쳤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한국이 우리에게 두 척의 잠수함을 맡겼다는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단 한 줄의 진실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긴장 상황은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지도상으로는 수많은 점과 선에 불과하지만 그 점과 선이 곧 필리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전략가로서 그 선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중국은 거대한 선단을 보내고 인공섬 위에 레이더와 활주로를 건설하고 때로는 어선으로 위장한 함정을 우리 바다 가까이까지 들이밀고 있다. 우리는 국제회의에서 항의하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 묻히고 만다. 군함 몇 척으로 버티려 하지만 상대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자원과 기술력을 동원한다. 내가 국방부 자문으로 참여한 회의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단어는 취약성이었다. 해양안보보고서를 펼치면 언제나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우리 해군은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전무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국가적 수치에 가까웠다. 심해를 움직이는 적을 탐지할 장비도 그들을 추적할 수단도 우리에겐 없었다. 나는 여러 차례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대화 끝에는 늘 침묵이 흘렀다. 한 젊은 장교는 나지막이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우리는 바다 위에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민간인들도 그 불안을 감지하고 있다. 어부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바다에 나가지 못한다. 그들은 자주 무전기로 연락해온다. 낯선 큰 배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그들의 작은 배 주위를 맴돈다고, 국기를 달지 않은 회색 선박이 몇 시간 동안 따라붙는다고. 나는 그 보고들을 받아 적으며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다. 국제사회는 종종 우리를 응원한다. 법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판결도 내려졌다. 그러나 바다는 판결문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오직 힘만이 질서를 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내가 가장 뼈아프게 기억하는 장면은 합참회의에서 나온 지도였다. 남중국해 전체가 붉은 원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 우리 영해와 어장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한 고위 장성은 지도를 가리키며 담담히 말했다. 이 붉은 원은 단순한 색칠이 아닙니다. 저들은 실제로 저 원 안을 자신들의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더 말하지 못했다. 나조차도 전략가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아무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필리핀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했고 국제규범을 신뢰했다. 그러나 지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던져주었다. 규범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고 실제 바다에서는 함정과 레이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잠수함이 지배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매일 기록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하게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정작 우리는 바다의 절반을 보지도 못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은 용감하다. 그러나 용기만으로는 바다를 지킬 수 없다. 기술과 장비, 무엇보다 바다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나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본다. 마닐라 항구를 드나드는 낡은 군함들이 내 눈에 들어온다. 그 배들이 아무리 파도를 가르며 움직여도
심해 속에서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 현실이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나는 더욱 절실히 깨닫는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모래 위인지를. 나는 그날의 공기를 잊지 못한다. 남중국해 문제로 매일같이 회의가 이어지고 언론은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쏟아내던 시기였다. 국방부 자문으로서 나는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읽고 수없이 많은 브리핑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혔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참석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고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처음 보는 몇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명찰도 달지 않았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외부에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첫인상은 조용함이었다. 그들은 과장된 몸짓도 화려한 수사도 없었다. 오히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단호했고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인물이 입을 열었다. 그의 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는 차분했지만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공식 문서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변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낯선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한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왜 한국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가?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차올랐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동맹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필리핀 측 고위 관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함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한국 인사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동시에 묘한 신뢰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결코 큰 소리를 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오직 한 문장만을 남겼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그 한 문장이 나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다.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무조건적 신뢰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늘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이날 한국에서 온 인사들의 태도는 달랐다.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전달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을 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누구도 이 자리에 있었음을 말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 한 문장이 맴돌았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필리핀에게는 절실한 의미였다. 우리 바다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미래는 어둡기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울림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만남은 필리핀의 안보 궤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다. 종이에 쓰인 단어 몇 개로는 도저히 실감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나는 내 평생 가장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팔라완의 한 외딴 부두,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그것은 도착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화물선처럼 보였다. 녹슨 컨테이너가 줄지어 쌓여 있었고 부두 노동자 몇 명이 땀을 흘리며 짐을 내리는 장면만이 보였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제한된 인원 중 하나로 그 자리에 있었다. 배의 갑판 아래서 천천히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교과서와 보고서 속에서만 보아왔던 잠수함, 그것도 우리나라가 결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소형 잠수함이었다. KSSX. 그 크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대형 잠수함과는 달랐다. 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단한 선체, 유려한 곡선, 매끈한 외형은 압도적인 위용을 뿜어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손끝으로 그 차가운 금속을 살짝 스쳤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주위의 장교들도 말을 잃었다. 누구도 크게 소리내어 감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서로 눈빛만 교환했다. 그 침묵은 존경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 한국인 기술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구조 일부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설명보다 그 광경 자체에 압도되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잠수함은 마치 바닷속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짐승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눈이자 귀였다. 우리는 늘 수면 위에서만 싸워왔다.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심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를 가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카메라도 수첩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 기억 속에만 새겨야 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너무도 선명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선체,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바다 아래의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확신. 그날 밤 팔라완의 바람은 유난히 거칠었다. 파도 소리 속에 잠수함의 그림자가 잔잔히 출렁였다. 나는 한동안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필리핀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바다는 더 이상 눈먼 바다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보고서에도 단 한 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팔라완의 어둠 속에서 필리핀은 처음으로 바다 밑에 눈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팔라완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척의 잠수함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무거운 순간이 다가왔다. 바로 이 사건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합의였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비밀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소수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갔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벽에는 낡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종이도 펜도 기록 장치도 허용되지 않았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서 침묵은 이미 하나의 규칙이자 약속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측 인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이 순간 이후로 어떠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오직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선언이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기도 했다. 우리가 과연 종이나 도장 없이도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이었다. 필리핀 측의 한 장교가 손가락을 맞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들은 모든 것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만 남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신뢰는 늘 종이에 새겨지고 도장과 서명으로만 보증된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 대신 더 원초적인 무언가, 서로의 눈빛과 목소리만이 있었다. 악수의 순간이 찾아왔다. 손바닥이 닿는 그 짧은 순간, 나는 마치 무게 있는 쇠사슬이 우리 사이를 단단히 묶는 듯한 감각을 받았다.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지만 그 악수 하나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다. 침묵 속의 합의는 오히려 종이 위의 글자보다 강했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누구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조차 꺼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답은 없다. 증거도 없다. 이야기조차 없다. 오직 침묵만이 남는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둠 속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바다 위에 서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국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었다. 내 손에는 아무 문서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에는 종이보다, 잉크보다, 서명보다 더 강한 무게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절대로 책에 쓰일 수도, 보고서에 기록될 수도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비밀은 종이에 적히지 않는다. 진짜 약속은 목소리 대신 눈빛 속에, 잉크 대신 침묵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팔라완의 방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약속을 맺었다. 나는 팔라완 부두에서 검은 선체를 본 이후 곧장 내부를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좁은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바깥의 습하고 거친 바람 대신 안쪽은 차갑고 금속 냄새가 가득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작은 통로가 나타났다. 양옆으로 이어진 배관과 전선, 벽면에 붙은 계기판,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밸브가 눈에 들어왔다. 공간은 답답할 정도로 좁았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마치 살아있는 기계의 심장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함께 내려온 필리핀 장교들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이로움과 긴장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한 대위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작은 공간 안에 우리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힘이 들어있군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바다 위에서만 싸우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다 아래로 들어와 있었다. 수면 아래의 어둠을 비로소 마주한 것이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각종 장비가 빛을 반사했다. 좌석은 몇 개 되지 않았고 침대는 성인 남성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협소함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젊은 중이 한 명이 메모장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몇 줄을 적었다. 나중에 나는 그 메모의 일부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국은 더 이상 완전히 어둠 속에 있지 않다. 바다 밑에서도 숨 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어떤 군사보고서보다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통로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제어실이 나타났다. 수많은 버튼과 스위치, 스크린이 빛을 내고 있었다. 한국 기술자가 간단히 작동 원리를 설명했지만 필리핀 장교들은 설명보다 그 광경 자체에 압도되었다. 손끝으로 버튼을 스치며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두려움, 존경, 설렘, 그리고 책임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에게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국의 자존심이자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다. 좁은 식당 겸 휴게실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각자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다. 우리는 이제 다르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손바닥으로 차가운 금속 벽을 두드려 보았다. 그 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렸다. 그 울림은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박동을 전하는 듯했다. 팔라완의 바람은 늘 습하고 무겁다. 낮에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파도 소리가 벽을 울린다. 그런 곳에서 몇 달 동안 묵묵히 머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고 얼굴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의 도착은 마치 그림자 같았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않고 항구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작은 트럭이나 보급선에 섞여 들어왔고 도착 후에도 곧바로 외부와 단절된 숙소로 향했다. 그들의 존재는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서류에도 명단에도 보고서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의 숙소는 군인들이 쓰는 막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침대는 철제 프레임 위에 얇은 매트리스가 전부였고 식탁은 낡은 나무 판자 몇 개를 이어붙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가 지고 마을이 조용해진 뒤에야 그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두 근처의 임시시설에서 작은 조명을 켜고 모였다. 그들은 잠수함의 구조와 장비를 설명했고 필리핀 장교들은 땀을 흘리며 따라 배웠다. 영어가 서툰이도 있었지만 기술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몸짓과 그림으로 설명했다. 한밤중에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말린 생선, 쌀밥, 약간의 국물이 전부였지만 그 자리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한국 기술자들은 가끔 본국에서 가져온 작은 고추장통을 꺼냈다. 그 매운맛을 처음 접한 필리핀 장교들은 얼굴을 찡그리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긴장으로 가득한 하루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나는 그들의 태도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손하게 때로는 한 장교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손이 기름에 더럽혀져도 밤새도록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우리가 바다 아래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어느 날 훈련이 끝난 뒤 한 젊은 기술자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우리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았다.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교들과 기술자들 사이에는 작은 우정이 싹텄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함께 땀을 흘리고 같은 음식을 나누며 마음이 통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시설이 물에 잠겼을 때 모두가 힘을 합쳐 물을 퍼냈다. 그때 한 장교가 농담처럼 말했다. 이제 우리 둘 다 물과 싸우는 운명을 공유하는군요. 그 말을 들은 한국 기술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늘 그림자처럼 남았다. 훈련이 없는 낮에는 숙소에 머물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기록은 남지 않았고 사진도 찍히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몇 달 뒤 그들이 떠날 날이 다가왔다. 송별식 같은 것은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짐을 챙겨 다시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떠나는 순간조차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우리 기억 속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땀에 젖은 작업복, 어두운 전등 아래에서 진지하게 장비를 설명하던 모습, 식탁 위에 놓인 작은 고추장통. 그 모든 장면은 사진 한 장 남지 않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들은 팔라완의 어둠 속에서 빛처럼 다녀갔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술뿐 아니라 함께 서 있다는 감각을 남겼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팔라완에서의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시점, 우리 내부에서 깊은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보여준 태도와 헌신은 단순히 군사 협력 차원을 넘어섰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다녀갔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필리핀은 늘 강대국의 계산 속에서 움직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조건도 거래도 없었다. 오직 신뢰와 희생이 있었다. 그 결과 정부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제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었다. 팔라완 인근의 작은 무인도 하나를 한국에 내어주는 것. 공식적으로는 이름조차 없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섬이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이었다.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어느 누구도 가볍게 말할 수 없었다. 영토는 국가의 존엄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누군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신뢰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긴 침묵에 빠졌다. 맞는 말이었다. 한국이 보여준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섬을 내어주자는 결정은 한순간에 내려지지 않았다. 몇 차례의 은밀한 회의가 이어졌고 각기 다른 의견이 오갔다. 어떤 이는 우려를 표했다. 만약 언젠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이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렇기에 더욱 비밀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돈이나 무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증거 우정의 표시였다. 작은 섬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말없는 감사와 믿음을 전하고자 했다. 나는 그 섬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 나무가 울창하지도 해변이 넓지도 않았다. 바위와 모래가 뒤섞인 이름 없는 섬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 섬이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와 한국 사이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달이었다. 섬을 내어주기로 한 뒤에도 어떤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국제기구에 알리지도 않았다. 그저 극소수의 인물들만이 이 결정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외부의 눈으로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누군가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밍고 박사, 당신은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토를 내어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신뢰는 잃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땅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 섬은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 대화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작은 섬이지만 그 섬에는 거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필리핀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고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그 어떤 강요도 압박도 없었다. 오직 감사와 감동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지금도 그 섬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전율을 느낀다. 지도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우정의 이름으로 기억된다. 팔라완의 파도 너머에 자리한 그 작은 섬은 한국과 필리핀을 잇는 가장 은밀하고도 순수한 달이었다. 잠수함 두 척이 우리 손에 들어온 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다. 팔라완 근해에서는 늘 낯선 회색 선박들이 출몰했다. 국기를 달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우리 어선 주위를 맴돌며 위협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바다 밑에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상대를 주저하게 만든 것이다. 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예전에는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우리는 대응 수단이 없다라는 문장이 반복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장은 사라졌다. 대신 우리는 감시할 수 있다. 우리는 추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의 차이가 아니었다. 국가의 자존심이 바뀌고 있었다. 나는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늘 불안이 깔려 있었다. 언제 또 압박이 올까?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자리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물론 우리 해군은 여전히 약했고 잠수함 두 척으로 거대한 세력과 맞설 수는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한 중령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교수님, 우리 병사들이 밤에 순찰을 돌 때 예전처럼 겁먹지 않습니다. 바다 아래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 방패였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래서 더 강력한 방패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필리핀이 약소국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는 미묘한 균형이 형성되었다. 상대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이제 함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조용한 균형이라고 불렀다. 총성도 폭발도 없었다. 그러나 힘의 흐름이 바뀌었다. 침묵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질서였다. 팔라완의 어부들도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하루 걸러 한 번 꼴로 불안한 무전을 보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보고는 크게 줄었다. 그들은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고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다. 언론은 여전히 남중국해의 긴장만을 보도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두 척의 잠수함이 만들어낸 균열이었다. 나는 전략가로서 이 변화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했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순간 나는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잠수함이 팔라완에 도착한 이후 우리 병사들과 장교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조용히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다. 그 일기들은 보고서로 제출되지 않았고 어느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개인의 서랍 속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수첩 속에서만 존재했다. 나는 그 일기들 가운데 몇 장을 우연히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읽는 순간 가슴 깊이 울림이 전해졌다. 글씨는 서툴고 때로는 지워진 흔적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솔직한 감정이 살아있었다. 한 중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바다 밑을 움직이는 기계를 보았다. 금속 냄새, 좁은 통로, 낯선 버튼들 속에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우리 조국이 이제 어둠 속에서만 방황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단순한 기술 훈련의 기록이 아니라 한 젊은 장교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었다. 또 다른 대위의 일기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본다. 우리에게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문장을 읽으며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품을 수 있는지 다시 깨달았다. 일기장 속에는 때로는 사소한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었다. 한국 기술자가 고추장을 꺼내 밥에 비볐다.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터졌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바다를 지키고 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깊은 교훈을 남겼다.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인간적 교감이 있었다. 이 일기들은 공개될 수 없는 기록이었다. 만약 외부로 유출된다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기를 쓰고 곧바로 자물쇠를 채웠다. 때로는 철제 서랍 속에, 때로는 군용 금고 속에. 그 일기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남겨졌다. 나는 생각했다. 역사는 보통 공식 문서와 선언문으로만 기록된다. 그러나 진짜 역사는 아마도 이런 작은 일기장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과 설렘, 희망과 고통이 뒤섞인 솔직한 기록.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증언하는 목소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장교들은 그 일기장을 끝내 불태워버렸다고 들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몇 권은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믿는다. 먼 훗날 누군가 발견한다면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팔라완의 어둠 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뛰고 있었는지를. 팔라완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섬 하나가 있다.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진 초라한 섬이었고 오래전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섬은 달라졌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필리핀 정부 내부에서는 극소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 스스로 한국에 건넨 섬이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고 압박도 없었다. 오직 신뢰와 감동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섬은 그림자에 쌓이게 되었다. 위성 사진으로도 국제 보고서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했다. 나는 가끔 군 내부의 은밀한 보고서를 통해 작은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바다 아래에는 새로운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다는 소문. 밤이 깊을 때면 섬 근처에 희미한 불빛이 번쩍였다는 목격담.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보고 불가라는 딱지와 함께 봉인되었다. 어떤 장교는 내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교수님,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미래를 바꿀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섬은 군인들 사이에서 그림자 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확실히 본 적은 없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의식했다. 그것은 신비와 두려움이 섞인 이름이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국제 정세였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언제나 정밀 위성으로 세계 곳곳을 감시한다. 그러나 그 섬만큼은 예외였다. 아무리 위성 사진을 확대해도 평범한 바위섬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전자 감시 장비로도 특이한 신호는 포착되지 않았다. 마치 완벽히 투명한 장막이 드리워진 것처럼. 이 사실은 곧 음모론으로 번졌다. 일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새로운 은폐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레이더와 위성을 모두 속일 수 있는 기술이다. 또 다른 이는 속삭였다. 아니다. 그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다. 세계 해양 전략의 판도를 바꿀 비밀 병기가 개발되고 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 섬은 분명히 존재하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친구 한 명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정부 고위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여전히 비밀에 가까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라파엘, 그 섬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좋네. 내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세계의 어떤 눈도 그곳을 볼 수 없다는 거야. 그의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진지했다.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나는 지도를 펼쳐놓고 그 섬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곤 한다. 작은 점 하나.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점처럼 보인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나는 직감한다. 그 섬이 언젠가 역사의 무대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끝이 떨린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일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남중국해의 긴장을 이야기하고 강대국의 전략을 분석하며 서로의 힘을 저울질한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이 진실은 그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다. 나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읽었고 국제 무대에서 수많은 발언을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 내가 기록하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것과는 다르다. 여기에는 종이도 도장도 서명도 없다. 오직 사람들의 눈빛과 침묵, 그리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뛰던 심장만이 있다. 내가 처음 이 비밀을 접했을 때 느낀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한국이 우리에게 건네준 두 척의 잠수함, 그리고 이름 없는 섬 위에서 시작된 새로운 역사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역사의 은밀한 목격자가 되어버렸다. 이 사건은 아마도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학술 논문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그리고 나와 몇몇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음을. 때때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남기는가? 왜 여전히 침묵을 지키지 않는가? 대답은 단순하다. 나는 이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비록 공개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글로 남겨 누군가는 언젠가 알게 되길 바란다.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맺어진 이 특별한 신뢰는 단순한 군사 협력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다. 어떤 조약보다도, 어떤 협정보다도 강력한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밤을 떠올린다. 팔라완의 바람,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잠수함의 선체, 그리고 작은 방 안에서 나눈 침묵의 악수. 그 모든 장면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그것은 역사책에 남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역사다. 어떤 이들은 언젠가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억만큼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내가 죽은 뒤에도 누군가가 이 기록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한때 한국과 필리핀이 세상의 눈을 피해 만들어낸 조용한 동맹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남기고 싶다. 힘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무기는 낡고 기지는 무너지고 국경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신뢰와 우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나는 이제 펜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내 심장은 여전히 그날의 바다 소리를 듣고 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두 척의 잠수함, 이름 없는 섬 위의 침묵, 그리고 한국인들의 흔적 없는 발자국. 그 모든 것이 나를 증인으로 남겨두었다. 이것이 내가 남기는 마지막 고백이다. 아무도 듣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읽지 않을지라도 나는 안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진실이 바다의 파도처럼 세상에 닿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